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 모델을 매일매일 9시간마다 돌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는 좀 악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의 도발이 해상 완충구역, NLL에 계속 포를 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또 대한항공도 활주로를 이탈했다는 소식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 선물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미 선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07시에 열리자마자 뭐 거의 감히 말씀드린 폭등이 나오고 있죠. 폭등. 네, 금요일 날도 사실은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던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지금 나와 있지만 2.3%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이제 만기, 옵션 만기 날이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 호재만 발생하면은 대대적인 쇼크오버가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미선물이 올라가는 요인은 펀드와 연동 관계가 있는데 바로 이제 보리스 전 총리가 불출마 선언 이후에 새로운 인물이죠. 리시 수낙이라는 인도계의 인도 출신의 영국 하원의원입니다. 전 재무장관인데 뭐 젊습니다. 1980년생인데 예, 엄청 젊은 분인데요. 아, 80년생이에요? 네. 오빠네요. 동생 아닙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AD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네요. 웃는 AD의 목소리. 어쨌든 1980년생의 엄청 젊은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사진을 좀 갖고 와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도 사람처럼 생겼어요. 느낌이 딱 와요. 그걸 보면 엄청난 금융 통해. 앞서 또 어느 출신이라고 하셨죠? 골드만삭스. 네, 골드만삭스의 채권 매니저 출신. 뭐 잠깐 제 화면 보시면 이렇게 생기신 인물이에요. 뭐 화면 보여주실까요? 예. 이걸 보면 새 총리가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고 보리스 존슨 리스크가 이렇게 되었는데 완화되면 좀 멋있는 사진을 갖고 나오셨어요. 갑자기 아무거나 찍었는데 수트빨이 정말 좋은 새 총리, 이제 가능성이 높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영국에 대한 리스크들이 완화되면서 파운드가 급등하고 미국 선물이 또 많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분이 이제 또 골드만삭스 채권 딜러 출신이기 때문에 최근에 채권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완화. 이전에 재무장관 시절에 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또 업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기대하는 바가 좀 크다. 멋있다. 현재 영국 재무장관도 이 사람이 되기를 지지한다라고 또 방금 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으로 미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기 시간 관계상 드디어 베어트램 랠리가 일시 반등 장세가 시작이 됐다. 이 일시 반등 장세가 뭐 얼마까지 이어질지 물론 이제 제 예상이 틀려서 뭐 진짜 바닥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장세가. 그래서 이제 뭐 돌아서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돌다리 두들겨 가는 차원에서 완벽하게 찐바닥이 나왔다고 저는 볼 수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베어트랩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방송 내용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보겠습니다. 계량 모델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 목요일 날 오늘과 내일 금요일까지 해서 일시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차주까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 차트다. 저의 마켓 타이밍 조언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은 굉장히 행복한 이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또 폭등이 나왔던 요인은 뭐 앵커 브리핑에서도 다뤘지만은 다음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12월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쓸 페드 FOMC 회의에서 지금 화살표 잘 안 보시겠지만 이제 75bp에 대한 확률이 다운이 좀 내면서 이제 50bp, 그러니까 50bp나 또는 25bp로 내년 이제 1분기 때 50bp나 25bp, 그러니까 빅스텝 정도는 밟을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러니까 피벗에 대한 완화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여는 총재들의 반응에서도 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조금은 그렇지만은 엔달러가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갑자기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유는 바로 일본이 계속해서 뭔가 이제 비공개 매입을 좀 진행하다가 다음을 보겠습니다. 비공개 매입을 진행하다가 이제 공개 매입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위쪽에 있는 데이터가 바로 연준 홈페이지에서 다운 자료인데 물론 얼마 된 부분은 아닙니다. 스와프가 지금 일본하고 미국과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 스와프 물량을 매각한 이후 엔화를 매입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순간적인 엔달러 안정 요인.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일본 자기네들 돈으로 공개 매입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연준 그 미국의 돈을 빌려서 미국의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미국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어느 엔달러 안정 요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144엔 달러까지 떨어졌던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급반등이 나왔던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 정말 간절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채권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뭐 월가라든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월가의 구루가 누구냐, 레전드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앵커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워렌 버핏, 뭐 여러 인물들이 딱딱딱 나오잖아요. 피터 린치 나오고. 근데 제가 앵커님한테 채권 투자에서 정말 구루했던 인물이 있었을까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지 소로스, 네. 뭐 빌 그로스, 네. 뭐 그런 그로스 형님들. 네.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형님이라니까 좀 네. 재밌네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다 잃었거든요. 채권. 그러니까 결국 자산을 그렇죠. 손실을 봤어요? 많이 손실 봤죠. 그래서 워렌 버핏 유명했던 게 이제 복리 수익을 투자를 진행했던 부분들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니까 자산이. 근데 실질적으로 조지 소로스도 예전에 영국 공격했다가 한번 당했고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채권은 정말 신의 영역입니다. 네, 진짜 채권 딜러라든지 국내 증권사이신 분들은요 거의 자기의 시간이 없어요. 웬만하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특히 막 채권에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증권사문에서 두들겨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 많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하시라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측에 보시면 채권에 대한 그 미국 기준으로 채권 금리 관련된 오버솔드 과매도권을 보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바닥인 줄 알고 채권이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흥 채권한 중에서 제프리 건드라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분이 요즘에 연준을 엄청 비난을 해요. 왜냐면 계속 긴축한다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요즘 채권이 너무 재미가 없고 재미없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파멸적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괜히 잘못 잡았다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채권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은 피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회사채 시장에서 레고랜드 문제부터 아까 뭐 다른 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뭐 반등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채권 상품 가입하시는 거를 조금 머뭇거리시는 분들 계시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채권 투자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미국 선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 우려가 희석되고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는데 자 오늘은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저희 9개의 모델을 9시간마다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어디서 도출됐습니까? 코스피를 봐야 되겠죠. 코스피 당연히 봐야 월요일이기 때문에 코스피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에 대한 그럼 주간으로 월요일이니까 주간 타이밍 모델을 보겠습니다. 10월 넷째 주자의 방향 강도와 편입 강도가 각각 50으로 잡혔고 11월 첫 주가 방향 강도가 50이네요. 편입 강도가 없는데 11월 둘째 차 이때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방향 강도 100에 편입 강도가 50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날 사실은 이제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11월 7일 중간선거 전후가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따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밍 모델 잘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제 모델상으로는 반향 변경이 100% 잡혀있는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편입 강도가 원래 없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날짜가 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편입 강도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차별 타입 모델을 보여드린다는 건 반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무난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일별로 모델로 타이밍 한번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무난한 다음 주는 좀 약간의 좀 조정. 그러니까 11월 2주차가 어느 정도는 아직은 예측할 수 없지만은 이번 주 10월 4주차지 않습니까? 10월 첫째 주까지는 무난한 장세 눌림 나올 때마다 좀 공략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방송에서 못한 코멘트라고 제가 녹색 밴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베어마켓 하락장은 36.8%, 30% 하락 나왔지만 기간은 9.8개월. 근데 현재까지 지속 기간이 9.4개월과 거의 28% 빠졌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최소한 못해도 가짜 랠리라도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더 이상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갭이 좀 많이만 안 떴으면 좋겠어요. 너무 갭 뜨면 좀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피터 린치의 사진인데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뭔가 멋있게 좀 꾸며보려고 하다가 그 월가 구루들의 명언을 한번 갖고 왔는데 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승과 하락 관련된 이유를 찾지 마라. 오늘 상승이 나왔던 건가 오늘 또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그날 시장 끝나고 나온다. 예, 그것을 만드는 건 언론일 뿐이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매크로가 너무 과잉이거든요, 요즘에. 너무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크로를 너무 집중하는 부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버리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피터 린치의 명언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의 마켓 타이밍 결론 이렇게 좀 괜찮지 않았나요? 네.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점이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금을 높여야 돼요, 주식을 높여야 돼요? 이제 오늘 만약 갭이 너무 많이 뜨지만 않으면 네. 뭐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조금 이제 물려도 될 자리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나 또는 다음 주까지는 길면 2주 정도 20 반등 랠리를 즐기시라고. 좋습니다. 네, 매크로는 이제 신경 쓰지 마자. 그리고 알겠어요. 신경 쓰더라도 다음 주 중후반부터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예.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 남았어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3시 40분에 MBN 골드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MBN 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